책 읽는 화가 정명희.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인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다. 진보라색 셔츠에 청바지를 걸친 언뜻 보면 청년의 모습이었다. 얼마 전 대전 갤러리에서 금강 또 다른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마친 직후였다. 건네준 팸플릿에 정명미술관 개관 6주년 기념 그림의 길 50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50년이라니 내가 살아온 길이만큼 그는 그림을 그려온 것이다. 그것도 가열차게 그림의 청춘을 바쳐가며 작업에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다. 신동엽 선생님 살아계시면 금년이 88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금강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썼잖아요. 내가 그리는 그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같은 예술의 길을 걸으면서 추모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문득 떠올라서 그분의 작업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120호짜리 대작 12점을 만들었어요. 신동엽 선생과 제가 많은 교감을, 작품을 통해서 제게 부족했던 것이 저항의식이 나한테는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삶을 금강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또 억압과 그런 차별을 반대하는 저항 정신을 작품 속에 이렇게 표출해내는 그런 작가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색깔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면서 지독한 외로움일 수 있다. 분명한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철학적 깊이로 고독한 한 세상을 건너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그림자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 즐겁다. 기산 정명희는 분명한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작가였다. 전 세계적으로 시위 문화가 한국만큼 성숙한 나라도 없다 싶을 만큼 참 민주주의의 꽃을 빠른 시일 내에 핀 나라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필 수 있었던 것도 백제의 높은 그 문화가 뿌리 내려졌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 충청도에서는 그런 백제 정신, 그 백제 정신이야말로 저항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동엽 선생은 동학과 3.1운동과 4.19 혁명을 아울러서 그런 그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조건 없이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그 모습을 금강이라는 서사시 속에 잘 녹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조형적으로 다시 풀으면 승화된 조형 언어다. 그런 충청인의 가슴 속에는 그런 순화된 텅 빈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신동엽 선생을 추모했던 금강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저의 전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려고 노력한 증거가 아닐까.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금강을 쓴 신동엽 시인의 미술을 추모하여 계획된 전시회는 50년간 금강을 그려온 그에게 특별했다. 신동엽 시인은 저항정신이라는 결과물을 시를 통해 보여준 분이다. 나에게서 부족한 저항정신을 그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화가는 말했다. 모든 불의에 대한 저항은 예술가에게 어쩌면 생명일 수도 있다.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 깨져야 하는 삶은 고단할 수 있으나 작가에게 가장 위대한 예술 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 나름대로 지금 모진 세상, 네모난 그 상황이 모나고 모진 그 저한테는 척박한 그런 모진 세상을 둥글게 살게 됐으면 좋겠다. 또 나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서민들이 모진 세상을 현명하게 잘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것도 내내 금강을 상징하는 모난 세상을 둥글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음악과 그림이 뭉쳐지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해서 지난번 전시는 시인과 화가가 충돌하여서 생기는 어떤 시너지가 회화적으로 어떻게 승화된 작업이라면, 이번은 음악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 북소리가 있는 것에 조형적인 개념이 서로 엉켜서 매력이 있어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강고라고 해야 되나요? 북고자를 쓰면 금강의 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명희 화가는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요즘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게 놓고 요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목큰 숫자야. 오래 사시오. 요거는 좀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는 금강의 작가라 불릴 만큼 금강의 물줄기를 화폭 안에 담아왔다. 똑같이 보이는 강물이지만 하루도 같은 강물이 아니듯이 화가 정명희 화폭 안에 모든 강물은 색과 표정이 다르다. 저를 사람들이 금강 작가라고 불러줘서 감사하고, 금강하면 기산의 새가 있다. 이 기산의 새라고 명명된 저 새는 1999년 후반기 2000년부터 이제 나왔다고 보는데요.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2000년에 서울 사비나에서 제가 초대받아서 한 개인전에 누가 너희를 새천년에 남기랴, 그러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어요. 그때 저 새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동경하게 되고 그 새를 통해서 신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해서 대개 지도자들은 새를 표상으로 갔습니다. 그 권력의 상징으로 보였던 새를 나는 청정의 상징으로 잡아 끌어서, 강이 있음에 새가 있어야 먹이 사슬이 원만한 모양으로 된단 말이죠. 황폐해지고 오염된 강은 새가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새가 온다면, 새가 있다면 그 강은 깨끗한 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강의 상징, 청정의 상징을 새로 놓아서 새를 보면 아, 깨끗한 강일 수 있다, 아니면 깨끗한 강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구도를 감상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 그 새는 깨끗한 물, 청정함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 작업에 있는 새는 그런 청정을 상징하고, 제가 그리는 강은 굳이 금강이 아니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이 금강이라는 생각을, 제가 그리는 모든 강은 금강이고 그 모든 강은 다시 부활해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금강만큼 오염이 덜 되고 깨끗한 강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다만 우리 금강은 큰 매력을 가진 강은 아니에요. 경치가 아주 좋다거나 뭐 수심이 아주 깊다거나 방폭이 넓다거나 그런 멋진 강이 연상될 수는 없지만, 덤덤하게 그냥 흐르는 강이지만
흐르는 그 강의 정신, 그 언저리에 사는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은 신동엽 선생의 말이 아니어도 저항정신을 가슴에 품은 그런 꽉 차고 아름다운 선비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는 같은 자연물을 가지고 인간의 섭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인지도 모른다. 나는 물 밖에서 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물 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완전한 물화일치의 경지가 아니던가. 결국 인간이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눈으로 바깥을 응시하겠다는 새로운 발상이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지점에서 작가는 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이른다.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존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 탄생된다. 기산 정명희 화백은 식지 않는 작가 정신으로 그 새로움에 한 발 다가선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6학년이 되면서 미술반을 들어갔어요. 미술반에 들어서 조금씩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저 교실 뒤편 게시판에다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화가의 꿈이 생겨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미술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 곳의 실기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술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다른 것은 무슨 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 지난번 그 신동엽 선생 전시 작품을 만들면서 또 작품을 완성해서 전시장에 내걸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전시장에서 가끔 혼자 제 작품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얻은 게, 지금까지 내 작품엔 저항정신이 없었다면, 아니 있었는데도 표가 날까봐 자꾸 이렇게 감추고 그랬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그런 저항정신이 좀 더 드러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8번째 개인전이라고 했다. 그간의 경력을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그는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화가에게 언제 그림을 그리냐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화가는 기본적인 생존의 시간을 제외하고 붓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했다. 인도주의적 사고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행위라든가, 또는 시민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날로 이게 심화돼서 양극화라는 말도 하고, 언론과 학자들이 쓸데없이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부추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불이익으로 인권이 유린된다거나 또는 자존심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그런 충돌을 제가 조형 언어로 잘 걸어 모아서 승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게 국민의 마음이죠. 독일의 철학자 막스 피가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이라는 건 침묵과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무서운 조형 언어로 외치고 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런 침묵하는 언어지만 그러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침묵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그런 경각심으로 다가가게 한다면 일조할 수 있는 예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죠. 예. 정명희 화가는 안견미술상, 대전시 문화상, 선화기독교 미술관 미술상, 겸재미술상, 올해의 미술가상, 대전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 그의 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정명희 미술관 명예관장과 소야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그가 50여 년간 화포관에 옮겨놓은 강물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흐름으로 소통과 상생을 아우른다. 동시에 파괴적이고 서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흐르다가 순리를 가로막는 장애와 맞닥뜨리면 부딪혀 저돌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므로 강물은 인간의 영원한 자유의지를 나타낸다. 금강의 무지개를 위해서, 무지개예요. 금강의 무지개를 위해서 모든 것은 타파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러한 자유의지는 기산 정명희 화백의 그림에서 새로 상징화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그의 그림 어디에나 날아다니는 새는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이다.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년이 넘어서 60년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투자했다. 버티고 견뎌야 한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지 않은가. 쉽게 얻어졌다면 그것은 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값이 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아픈 세월을 잘 견디고 버텨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버티려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즐기는 방향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림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그림을 내세우고 가려고 하면 가기 어렵죠. 심한 저항이 오니까 그림을 즐겨가며 가다 보면 그 일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는 힘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림을 즐겨가며 작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림은 생명이죠. 꿈틀거리는 정말 소멸되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 생명이죠. 제가 그리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그림은 생명의 힘이다. 그래서 그 근원과 힘이 서로 잘 조화돼서 어울려 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높이 나는 새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그의 모습에서 발견한 아침,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 발짝 지상으로부터 날아오르는 착각은 순전히 화가의 좋은 기운 탓이리라.